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0일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에서 로켓 한 기가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이 이륙하는 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멕시코 기상 관측소의 계기판이 요동쳤습니다. 지진도 아니었고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켓 엔진 33개가 동시에 점화됐을 뿐인데 지구가 울렸습니다. 스타쉽.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높이가 무려 121m, 아파트 40층짜리 건물을 하늘 위로 세워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달린 엔진 33개가 만들어내는 추력, 그러니까 로켓을 밀어올리는 힘은 약 7,500톤에 달합니다. 비교하자면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던 세턴 V 로켓보다 2배가 넘는 힘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정도 규모의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날의 발사는 사실상 실패였습니다. 스타쉽은 이륙 직후 자세를 제어하지 못했고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발사대 주변 콘크리트 수백 톤이 산산조각 났고 파편이 3km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근처 해변은 먼지와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처음부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였던 건 아닙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IT 사업가였습니다. 인터넷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팔아 손에 쥔 돈 약 1,800억 원. 그 돈으로 로켓 회사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로켓을 만들어 본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한 가지 집착에 가까운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비행기는 착륙한 뒤 정비하고 다시 날립니다. 배도 항구에 들어오면 다음 항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로켓만큼은 한 번 날면 바다로 추락해 영원히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이후 스페이스X는 같은 로켓을 수십 번씩 재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스터는 2024년 기준으로 무려 20회 이상 재사용됐습니다. 로켓 한 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약 600억 원인데 그걸 20번 쓴다면 비용이 30분의 1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경쟁자들이 당황하는 동안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스페이스X는 무려 98회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나흘에 한 번꼴입니다. 같은 해 러시아 전체 발사 횟수는 19회, 유럽은 불과 3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 횟수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타어링입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지구 저궤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약 550km 상공에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촘촘하게 배치해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 기준 이미 7,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전체 인류가 쏘아올린 위성의 절반 이상이 스페이스X 것입니다. 사실은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전역의 통신 인프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군사 작전에 필수적인 인터넷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때 스페이스X는 48시간 만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고 전선의 군인들은 스타링크로 드론을 조종하고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전쟁의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에는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7,000개가 넘는 위성이 저궤도를 빠르게 지나다니면서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망원경 관측에 심각한 방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촬영하면 위성이 지나간 자국이 밝은 선으로 남습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에 반사 방지 코팅을 적용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주를 개척하는 일이 동시에 우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되고 있다는 역설. 그것이 지금 스페이스X가 마주한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논쟁의 중심에 다시 스타쉽이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첫 발사가 폭발로 끝난 뒤 스페이스X는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했습니다. 발사대 아래에 물을 분사하는 냉각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고 엔진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두 번째 스타쉽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더 멀리 날았습니다. 2024년 세 번째 시도에서는 스타쉽이 처음으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고 2024년 10월 다섯 번째 발사에서는 거대한 로봇팔이 낙하하는 부스터를 공중에서 잡아채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현실이 됐다고. 나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는 스타쉽을 달 착륙 임무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공식 착륙선으로 선정했습니다. 2026년 전후 스타쉽이 달 표면에 착륙하는 임무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에 발을 디뎠던 것이 1972년이었으니 반세기 만의 귀환이 스타쉽을 타고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표는 달이 아닙니다. 화성입니다. 스타쉽 한 기가 화성으로 출발한다면
약 150명의 인원과 대규모 물자를 실을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 인구 100만 명의 문명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게 꿈인지 망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전 로켓을 세워서 착륙시키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6개월의 여정 동안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너무 얇아 지구처럼 숨을 쉴 수 없고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스타링크 위성이 늘어날수록 지구 저궤도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스페이스X가 열어가는 미래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나아갑니다. 로켓 한 기가 하늘을 가르고 33개의 엔진이 불꽃을 내뿜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먼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세던 인류가 이제는 그 별을 향해 직접 날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성공하든 또 한 번 폭발로 끝나든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역사입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발을 딛지 않은 붉은 땅 위에서.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우주의 경이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